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지금 한국은 새벽인데 제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400분 정도가 이 인스타상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분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들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1시간 정도. 여기는 그 호텔 그 뒤에 뒷뜰이에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잠깐 여러분 보여줄까요? 네, 제가 또 이런 거 하면 또 화면이 좀 망가져서 한번 볼게요. 저 뒤쪽이 수영장이고요. 네, 요 안쪽이 호텔인데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잠깐 여러분하고 힐링 라방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새벽 3시 맞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안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라방을 열었습니다. 네, IM 순미리님이신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패드는 준비 안 해서 여러분 댓글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러브님이 한국은 새벽 3시입니다. 네. 너무 즐거워 보이신다고. 네. 놀랐어요, 라이브. 그런데 좋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방송 장비는 다 갖고 왔는데, 근데 400분 정도가 온라인상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뭐 또 이 심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잠을 눌렀어요. 네. 샌프란은 날씨가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서 좀 추워요. 그래서 패딩, 경량 패딩 정도 아니면 스카프 이런 거는 필수라서 저는 요즘에 가방 말고 그 시장 바구니 있죠, 우리 그런 거를 그냥 들고 다녀요. 예, 그래서 요런 거, 네, 요거 그냥 그래서 막 때려 넣었다가 그 대신에 차량 이동했을 때 어디를 들어가면 절대 차 안에 물건을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트렁크에 안 보이는 데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저기다 넣어놨다가 이것저것 그래서 합니다. 잠깐만 제가 화면 조금만 조정할게요. 지금 댓글이 올라오면서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춥고 현지에 와서 제가 또 옷을 몇 개 또 샀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요. 색상 굉장히 쨍하죠. 네. 폴로에서 나온 건데요. 예, 랄프 로렌하고 콜라보한 건데 가격은 비싸더라고요. 폴로 니트인데요. 사실 이게 울도 아니고 좋은 소재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아울렛에서 198불이었어요. 그러면 한 20 몇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한 요리를 1,500원 잡아야 된다면 3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이 쨍한 색깔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울려지는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입었는데 여기가 좀 추워요. 그래서 스카프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스카프는 이렇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스카프, 실크 그냥 하나 갖다가 훨씬 보온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지 갈 때 제가 이번에 울 스카프, 캐시미어 하나랑 이 실크 스카프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좋고 어딜 가나 우리 보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샌프란에 뭐가 생겼냐면 감기가 엄청 독한 감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아들이 걸렸는데 그게 잠복기가 있잖아요. 모르다가 엄마 아빠가 오는 날 이제 이게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록콜록
근데 가끔 컬럭컬럭 이래서 너 감기야? 그랬더니 아, 저 알러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워낙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했어야 돼. 제가 사실 마스크도 가져왔거든요. 여하튼 앞자리에 아들과 아빠가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라운딩을 나갔고 골프 나갔고 그러면서 남편이 지독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 토, 일, 월, 화 오늘이 여기 수요일인가? 예. 도대체 며칠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많이 움직이고 오늘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서 지금 왜 이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있나요? 낮에 하는 라방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조용한 라이브가 편하고 너무 좋네요. 왜 못 자는 거예요, 다들? 뒤척뒤척.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 잠을 잘 잤거든요. 전 잠순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옛날에는 또 연탄을 뗐었잖아요, 집에. 연탄을 떼고 그다음에 두꺼운 그 명주 솜 이불 그런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집에. 그러면 그게 이 방구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장판이 타요. 그리고 이불까지 약간 누리누리해지거든요. 그 온도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정말 푹 잤어요. 저는 정말 잠순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58세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은 수면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토막잠 자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울감도 좀 생기고 여러분이 지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뜻도 되잖아요. 뭔가 고민이 많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마음이 복잡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해결도 안 되지만 건강도 해쳐요. 왜냐하면 해결이라는 거는 우리 그 호수를 보면 잔잔하잖아요. 잔잔할 때 생각이 나고 잔잔할 때 판단이 생기고 잔잔할 때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이 마음속에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이 깨 있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또 잠깐 이렇게 라이브 톡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푹 자고 푹 일어나고 약간 심플하게 어차피 인간이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해결될 일은 해결될 때 되고 있어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이 될까?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요. 많이. 특히 많이 내가 아이를 키워? 근데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짜증내게 되고 아이는 또 우리 눈치 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좀 불안해해요. 나도 감기에 걸릴까 봐.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감기라는 게 대부분 뭐 침이라든가 여하튼 뭔가 입에서 뭐가 나와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거리두기를 저한테는 그래서 고려은단 1000ml짜리 그거 비싸지도 않고 또 큰 통 하나 사면 오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거 하나 먹는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의 건강은 엄마가 정말 너무 책임져야 돼요. 내 건강은. 내가 아프면 우리 집은 올스톱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조용한 라이브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챗 그 밑에 화면 밑에 댓글 달기 이렇게 있고 비디오 카메라 표시 있고 사람 표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비디오 카메라는 이원 방송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방송을 할래요? 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책을 사서 읽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새벽에
자녀교육 Q&A는 안 할게요. 그러면 또 이게 방송이 흐트러져서. 예. 그리고 저희 그 인스타에 그 멤버십이 있어요. 거기 단톡방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셔서 제가 답은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브 때 이용하시거나 뭐 이런 데 하자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던 거를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어제 사실 미국에서 집을 봤어요. 임장. 예. 집 보는 거 재밌죠. 남의 집 보는 거. 근데 그 집을 봤다는 뜻은 미국에서 집을 사볼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살 집이 아니라 아들이 살 집. 아들이 어떤 집을 살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의 부동산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여기는 극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일 저한테 충격적인 거는 우리는 만일에 내가 사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차액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에 5억짜리 살다가 6억짜리 집을 이사를 가. 그럼 나는 1억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집을 빼면서 잔금을 받고 거기에 또 잔금을 치르면 되니까. 한국은 약간 그런 것도 배려하는가 혹은 아니면 합리적인가 어떤 사람이 살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집을 팔려고 하면 이제 그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해요. 나 집 팔 거야. 그러면 뭐 지역에 따라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제 본 집은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집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 돼. 반대로 그 얘기는 내가 이 집에서 돈을 못 뺐는데 새로 가는 집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살면서 6억짜리 갈 때 나는 11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집을 어떻게 사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또 하나. 집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뭐 임대할 때는 원래 있던 그런 뭐 시설이라든가 이래서 그거만 원상복구란 단어 쓰잖아요. 집거리 할 때 원상복구. 그거는 뭐 샤시라든가 도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원래 내가 너한테 세 줬을 때 똑같이 해놓고 가 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 있죠. 네, 그거를 집집마다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내가 A 한 호를 팔려고 해. 집 하나. 그럼 그 집을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새로 싹 도배하고 칠하고 가구 갖다 놓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마치 우리 모델하우스 봤을 때 그 모습처럼 개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집을.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 누가 내요? 매도자가.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미 이사를 갔어. 중개회사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매수자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중국인 리얼터인데요. 결혼했고 아이도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명문학교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민 2세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걸 제가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질문해서 나온 답변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욕에서는 액자 사진만 몇 개 걸어도 사람들이 이미지를 한대요. 이 집에 거실은 이렇게 꾸며야겠구나, 부엌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집을 산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이미지를 해서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을 갖고 집을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공대생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동네는 다 꾸며야 된대요. 침대 갖다 놓고 소파 갖다 놓고 식기 갖다 놓고 해야지만 내가 이사 오면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래가 된대요. 야, 이 상상력의 부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게 하는구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거 다 비용이에요. 다 비용.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푹 잔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매일이 걱정이지만, 샤론 코치님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을 책임집니다. 맞아요. 저도 아이 낳고 제일 힘든 게 수면이었어요. 수면장애. 아,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근데 아이를 뭐 크니까 또 되더라고요. 네. 예, 정미김님, 코치님 좋은 여행하시고 건강하게 컴백하세요. 뭐, 아이도 여행에 많이 남았어요. 2주 예정으로 나왔는데 1주 샌프란에 있고 1주 시카고에 있는데 아직도 일주일을 못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여행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지인 방문도 아니고 애매해요. 그래서 아, 미국에 자주 오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식이 산다고 부모가 자주 오는 것도 약간 민폐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느 정도는. 그냥 남편하고 둘이 어디 뭐 유럽이나 어디 둘이 여행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중심을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27, 남편이 31 때 결혼했는데 우리는 그때 대학교 생활하면서 사회도 몰랐고 돈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일단 결혼하고 이제 딱 사회인이 됐고 그리고 둘 다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한테 절대절명은 집장만이었어요. 아, 이게 둘이 사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랑 둘이 사는 게 또 다르고 만일에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르니까 우리 남편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그래갖고 진짜 경제의 경자, 돈의 돈자도 생각 안 하던 사람이 확 꽂히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시기가 우리나라 시기가 80년대 후반에 막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개인이 급여 외에 다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태동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우리 전 세대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재테크란 개념은 별로 없었을 때예요. 물론 이제 뭐 상속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부자가 대대손손 될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돈을 또 추가로 약간 서브로 아니면 세컨으로 만드는 게 그런 개념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세대부터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기 한 10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의 그런 걸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기에 또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궁리하는 자와 그리고 나는 뭐 지금의 경제 상태도 만족스럽고 이런 게 계속 유지할 거라고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요. 근데 절대 유지 어렵거든요. 외부적인 영향도 어렵고 또 나의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 꽂히는 그 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뭐든지 한번 해봐라.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육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올인할 타임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연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5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 엄청 중요하다. 저도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지금부터 3년 정도, 길면 5년, 3년이 우리 가족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아들도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딸도 공부하고 이제 어디서 근무할지를 분명히 정할 거고, 또 저도, 이제 뭐, 저도 사실은 뭐, 은퇴가 그렇게 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뭐 직원을 쓰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럴 타임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정리하고, 예, 그리고 약간 조금 미니멀하게, 예, 그런 걸 궁리해야 돼요. 저도 그랬을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가족에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서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5년 계획, 10년 계획 같은 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남편하고 해야 돼요. 꾸준하게. 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부가 같아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30대, 4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데이트할 때도 반반 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했을 때도 반반 내는 거야. 아니면, 뭐, 생활비는 네가 내, 재테크는 내가 해, 뭐 이런 느낌. 여하튼 각자 주머니를 찼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경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남편이 각자 주머니를 찼어도 자기가 버는 돈을 계속 돈을 불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와 야, 나 드디어 돈이 생겼어. 그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래. 이래서 온갖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온갖.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그러니까 부인이 번 돈은 생활비를 다 써. 자기가 번 돈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남자들. 뭐 오타쿠 한다든가, 뭐 오디오에 미친다든가, 뭐 시계에 미친다든가, 그 남자들도 순서가 있어요. 돈 쓰는 순서가. 대부분 차에 미친다든가, 아니면 뭐 캠핑에 미친다든가, 뭔가 돈을 쓰는 뭔가에 미쳐서 한다면. 그런 집안은 대부분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하느냐? 물론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부부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어, 그리고 언젠가 쓸 걸 위해서 모으는 거야 라고 한다면 돈을 안 써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네. 이게 뭉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다음에 어디에 집에 살까? 어느 동네가 좋을까? 방금 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런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맞아요, 부부는. 근데 목표가 서로 같아야 되고 서로 꾸준히 이야기해서 우리 가족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내가 나중에 5년 후에 집장만 할 건데 5년 후에 애들 뭐 유학 보낼 텐데 지금 내가 돈 쓰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돈을 안 쓰지. 당신 돈 쓰면 안 돼. 당신 이거 아껴야 돼. 당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나이 많은 40 넘은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우리 집에서 돈 버는 기계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엄청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월급 받아서 부인 갖다 줬고 자기는 또 돈 받아서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썼어. 근데 생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은. 진짜 그 금액으로 따지면 뭘 얼마나 갖다 주셨길래 그런 욕이 나올 정도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는 부인들이 돈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구들은 돈을 늘리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살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 왔잖아요. 물론 아들이 돈도 벌고 아들이 호텔도 예약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비용까지 아들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거의 비용은 저희가 다 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덜 미안하고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만일에 예전에 우리 친정엄마는 저를 만나면 진짜 돈을 안 썼어요. 지갑을 안 열었어요.
근데 제가 큰딸이라서 엄마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접 못 받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자식 입장에서도 엄마가 한 번 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계산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효심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가 와서 돈 다 쓰고, 막 모두 사주고, 막 그래요. 재미예요. 예, 그래야지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덜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많다는 건 자식한테 점점점 섭섭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30대, 40대는 자식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는 자식한테 실망하는 시기예요. 실망하는 거랑 섭섭한 건 달라요. 실망한다는 뜻은 얘가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하고 막 속상한 거야. 가성비 같은 느낌. 근데 섭섭하다는 건 가심비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 야, 다 소용없다. 그리고 약간의 또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알려주는 건데 그 전달 방법이 공손하지 못하면 무시당한 느낌.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저게 날 무시하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자식이 잘난 척하죠. 지 똑똑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왔는데 뭐 영어도 못하죠. 어떻게 아들만큼 영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아들 도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막 아들이 막 아니라고. 그거는 뭐 잘못된 뭐 선입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상처받아요. 어제도 레스토랑에 갔는데 80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 나이는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서양 사람들 나이를 모르니까 여튼 80 넘은 웨이트레스라고 하죠. 그분이 막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되게 보기 좋다. 나이 드신 분이 혹시 이 가게에 뭐 어머니일까? 아니면 친척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국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어느 식당에서 80 먹은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는 엄마의 선입견이래.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래. 그래? 미국은 능력에 따라 뽑는 데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는데 혹시 또 알아? 엄마가 또 서빙을 또 좋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자기도 움찔하더라고요. 이 사소한 게요. 되게 상처받고 또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아니면 그 밥값을 얘가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치사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막 이런저런 일하다가 서로 덜 기분 나쁜 포인트까지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제 돈으로 밥을 먹었으면 내가 목이 얹히겠다. 저도 자존심 세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았어요. 속상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그런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뭘 속상하겠어요. 제 돈 내고 제가 먹는데. 그죠? 이런 게 달라요. 예, 토론도 어릴 때부터 해봐야 돼요. 계속. 계속. 서로 얘기. 조금씩이라도. 근데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주의할 건 있어요. 감정은 빼고요. 그리고 대등한 관계라는 걸 인식시키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대화가 즐겁습니다. 그렇게 깔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론할 수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한국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에서 그래도 관계가 좋은 부부를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 엄마들이. 지혜가 뭐예요? 잃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을 거 잃고 버릴 거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갖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다 갖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만큼만 갖는 거예요. 요만큼만.
너무 공감해요. 잠 안 와서 들었는데 솔직한 라방에서 힐링되네요. 잠 안 와요? 그쵸. 지혜가 다 갖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다 갖는 건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의 결과는 뭔지 알아요? 중요한 걸 놓쳐요. 허접한 것만 갖는 게 욕심이에요. 차이를 다시 설명할게요. 지혜는 10개 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우선순위 높은 것만 내 거고요. 욕심은 다 가지려고 하다가 허접한 거 8번, 9번, 10번만 갖는 게 욕심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자식도 힘써서 과거를 했더니 동생도 무시하고 엄마도 무시하고. 맞아요. 정말 애써서 키운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랑 차이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10분 설명할 거를 한 2, 3분에 말하려면 그게 무시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그렇다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해지면, 보통 본처, 아니면 본남편들을 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고생했을 때 조강지처라고 하죠. 조강지처. 서로 가난했을 때 애써서 서로 돈 벌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성공한 이 위치에 비해서 너무 안 맞아.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그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하죠. 인생은 정말 선택이에요.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실감 있는 선택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를 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몇 번을 고를 거냐를 골라야 돼요.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거를 초이스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차선책을 골라도 돼요. 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나는 10번을 원하는데 지금 내 상황상 열심히 노력해도 8번을 가질 것 같아. 그러면 8번을 갖는 거예요. 왜? 10번은 언감생심 못 가지니까. 8번 갖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빌드업을 한 다음에 10번 가지면 돼요. 근데 어떤 무모한 분들은 10번만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져. 그것도 또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살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그런데 고민은요, 누구의 결정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내 고민을 얘기할 때 100%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적인 거, 아니면 약간의 비밀, 그리고 약간의 쑥스러움, 그리고 내가 표현력, 100%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일부만 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답이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결정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1, 2, 3, 4, 5, 6, 7, 8, 90 너무 많아. 1, 2, 3, 4, 5만 해. 1, 2, 3, 4, 5 선택지가 내가 5개가 있어. 오지선다. 그 중에 내 능력, 그리고 이게 또 올인은 아니잖아, 우리가. 내가 전부 목숨을 바쳐서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 대부분의 선택은 여튼 이걸 선택했을 때 잃을 거 얻을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면 그게 힘들면 써봐도 돼. 네,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입시도 다 끝나고 제가 굳이 도곡동 대치동에 살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제가 하는 일은 여기에서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만일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또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고민하죠. 선택지를 오롯이 자식에게 주어요? 아니요. 자식이 다 선택 못하죠. 제가 지금 60에도 선택을 못하는데 10대, 20대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가이드 필요하죠. 가이드. 코치님 방송 라디오처럼 듣다가 공책을 펴고 메모하고 있다가
그쵸.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선택도요, 연습이에요. 저는 그거를 제가 옛날에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얘기했잖아요. 31개 중에 아이스크림도 고르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것이며, 그렇죠? 예. 또 나중에 어떤 많은 선택을 할 것인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뭐가 먹고 싶은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골랐을 때 그 맛이 자기가 생각했던 맛과 같은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택은 해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자꾸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어릴 때 갈 때도 애들한테 골라보라 그래. 네가 메뉴 골라봐라. 그럼 애들이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맛과 이 메뉴가 같은지 봐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스파게티 집을 갔어요. 아주 고급 집이에요. 스파게티가 그냥 스테이크 집 간만한 뭐 미국의 랭킹 메디 뭐 이런 데예요. 갔는데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뭐 아들들은 다 그냥 고기 소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본이 오일 파스타랑 그다음에 토마토 아니면 우리가 오일, 토마토 그다음에 크림 이렇게 있잖아요. 소스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일 파스타가 좀 먹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고기 잘 안 먹으니까. 그랬는데 아들이 목에 읽어보더니 이게 오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토마토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또. 그냥 먹자.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얘가 다음에 그 레스토랑에 간다면 잘 고르겠죠. 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써리원 가서 이거 먹어 하는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먹어봐.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막 또만한 콘이냐 컵이냐 이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해드렸잖아요. 난 콘에다 먹을래. 그럼 엄마는 이제 그거 떨어뜨리잖아 하더라도 콘에 먹어봐야 돼. 떨어뜨려 봐야 돼. 그러면 나중에 콘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아이스크림이 나와. 그럼 입으로 쿡 눌러. 이 콘 안에 쑥 들어가게. 그것도 인생의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자기도 인생까지 가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죠? 맨날 먹는 것만 먹는 친구들 냅둬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모험을 싫어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욕구가 강한 아이예요. 특징상. 그러면 약점은 이제 호연지기가 없어서 더 큰 세상에 가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안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엄마가 1+1으로 하면 돼요.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 여보, 몇 시야? 10시 47분. 끝내야겠다. 남편이 저쪽 테이블에 있어요. 과거를 괜히 간 듯합니다. 아니에요. 잘 갔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아이가 지금 태도의 변화는요, 내가 하나 말해준다면, 이 아이가 지금 엄마한테 막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들 정도 얘기하는 건 얘가 지금 하는 일에 벅차서 그래요. 벅차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애가 과거를 들어가서 과거 생활하는 게 애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애쓰는구나.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옆으로 있으면서 말하지도 말고 눈으로만 내가 널 응원할게 라고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CMU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걔는 지금 거기서 적응하고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성희님,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는 지금 큰 바위돌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모래알 같은 거 가지고 이 아이한테 너 똑바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얘가 힘들구나, 지쳤구나, 고생하는구나, 이기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럼 엄마가 어떻게, 나와의 관계는 어차피 피로만 이어진 관계잖아. 안 망가져요. 기다려줘 그냥. 그렇구나, 우리 애가 힘들구나.
알았죠? 안성인님 이 밤에 잘 들어왔는데? 이 얘기 들었으면 됐잖아. 그렇죠? 심야에 하는, 이런 라방도 괜찮네요, 여러분들. 자, 아들이 올 때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트 한번 주시든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본질도 되게 좋아. 성실하고, 일단 성실하거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잘 지내고, 제가 영상 어제도 녹화해 놓은 거 있어요. 라방은 시차가 안 맞아서. 그래서 계속 올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행복해지고, 2025년은 더 성장하는 우리 그런 시간 만들자고요. 아시겠죠? 멤버십도 많이 가입하세요. 저희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니까 이것으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 SG님, 처음 라방인데 늦게 왔다고. 제가 제 방 보세요. 제 방 볼 수 있으니까, 네.